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선실세 시간으로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박정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푸드의 박정현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휴일이 끼다 보니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좀 이제 횡보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대응하고 바라봐야 될지 한번 오늘 같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긴 횡보장이 이어져 오고 있죠. 사실은 뭐 ETF 승인에 관한 이슈들이 부각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좀 침체기로 나타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마인드를 좀 잘 잡아가야 할지 보다 객관적이고 데이터적인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늘도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 하나하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기다려졌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좀 매우 유용하면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이제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표 또한 매우 이제 중요한 지표이고 또 시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의 어떤 위치를 설명하는 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너무 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지표는 이제 RHODL 레이티오라고 해서요. 이제 리얼라이즈 이제 뭐 HOD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지표냐면요. 이제 비트코인의 보유자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UTXO 많이 아시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연령대의 웨이브 밴드로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웨이브 밴드를 수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단기와 이제 장기의 어떤 비율을 통해 갖고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장이 어떤 이제 역학적인 이제 심리와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그 수치화를 만든 건데 이 지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매우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되게 유용한 지표입니다. 한번 대략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동그라미 이 영역들이 16년부터 1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19년부터 20년도. 이 두 차례 이제 기준을 삼아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 지표에서는 10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포인트에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100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약세장에서 이제 강세장으로 흐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선으로 이제까지 데이터상에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년도, 17년도 보시면 이 1000포인트 이 선에서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선을 뚫기 위해서 저항을 받다가 뚫고 나서는 이제 강세장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20년도, 19년도, 20년도도 동일한 이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때도 이쪽을 계속 리테스트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받았지만 그 뚫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강세장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이 1000포인트를 계속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도 있었었고 또한 이제 뭐 이제 저희 예측해 보면 비트코인의 어쩌면 이제 주도 세력들이 이제 충분한 이제 비트코인을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저항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뚫고 있고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되게 밝은 상황으로 더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서 같이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대세장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하고 특별히 지표 자체가 유료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셔서 좀 틈틈이 확인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수차례 1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또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다양한 펌핑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시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지점 중요한 지점 자체를 좀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또 차트상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대표님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이 조금 더 활기가 많은 건가요? 이제 활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장이 되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현물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이제 선물이 이제 많이 너무 이제 안 없다 좋으니까. 보니까 네, 이제 그죠. 투기적인 자금이 보통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롱숏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고 그런 이제 선물 시장에 이제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자료도 좀 잠깐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선물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생기는 게 이제 미결제 약정 모습인데 이제 그 미결제 약정이 항상 이제 증가되면 급격한 이제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세력들이 그것을 역용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게 이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초래하고 그리고 불안을 초래하는 이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과거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워낙 현물의 이제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선물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시그널 퀀트님의 이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FTX 11월 달 그 작년 11월 달 전에 보시면 그 미결제 약정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어졌다가 그때 이제 그 FTX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변동성이 생기고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뭐 이걸 보시면 뭐 이제 급격한 변동성 이후에 이제 뭐 미결제 약정이 빠졌다 뭐 그렇게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력의 이제 노림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이라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그 시점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동일한 현상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미결제 약정이 이제 증가하면 대규모 청산의 이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들이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제 청산존이라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미결제 약정이 되게 이제 높게 올라가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은 그 영역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미결제 약정이 계속 쌓이면 결국 세력들은 그 부분들을 수익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일으켜서 대규모 이제 청산이나 대규모 이제 그런 청산을 통해 갖고 반대로 이제 롱 시퀴즈나 아니면 숏 시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저항을 받는 곳에서 롱 시퀴즈, 그러니까 롱 쪽의 포지션들이 계속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어떻게 무너지지 말아야 될 건 가격의 어떤 대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좀 시장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물 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현물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또 선물 시장 자체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에 관한 힌트를 얻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9월달 급락 이후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 단기적인 급격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조금 AI 봇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뭐 QR코드 하나를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드린 부분들 대표님께서 자료를 또 공유를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거는 제가 또 처음 보는 차트인 것 같은데 오더블럭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성과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I 봇이 어떻게 네. 이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AI 봇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매매할 때도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한 또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저희가 이제 그 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먼저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길 원하고요. 오더블록도 한번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네. 좀 드리긴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AI 봇이 어떤 진입 시점을 찾을 때 오더블록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오더블록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오더블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트레이딩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이자 또한 진입 시점을 체크해야 될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더블록은 보통 이제 수평 매물대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구간보다도 거래량이 활발했던 구간입니다.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보통 세력들의 이제 평단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거래자들이 이제 진입가 이제 뭐 익절가, 손절가, 평단가들이 밀집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세력들의 어떤 장난에 의해서 개미들의 무덤이 생겼던
그런 이제 지점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지점이고 가격의 변동성이나 저항이나 지지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의 기준으로 해갖고 매매 시점을 잡고 진입하는 것들이 매우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제 개인적인 매매도 중요하지만 AI 보셋에서도 그게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더블록을 기준으로 해갖고 중요한 이제 매매 시점에 대한 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오더블록의 기준으로 해갖고 가격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오더블록이 이제 형성이 되면 보통 그 영역에서는 가격에 이제 지지를 받거나 이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오더블록이 생겼고 이 부분이 가격에 이제 지지를 받았죠. 다시 또 지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오더블록에 지지를 한번 받았을 때는 반대로 이게 뚫렸을 때는 이게 이제 저항으로 반대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지와 저항의 어떤 동일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요. 오더블록이 생겼던 자리에는 절대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여러 번의 이제 리테스트가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저희 AI 보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점에서 저항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제 진입점을 잡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돌파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하방 돌파에 대한 이제 진입점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오더블록이 하나의 맵을 형성해 갖고 그 진입점을 분석하고 찾아가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해서 오더블록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또 이제 저희 AI 봇의 작동 원리에 있어서는 오더블록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더블럭 같은 경우에는 리테스트 구간을 꼭 거친다라는 게 또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오더블럭을 또 적용시킨 게 이제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AI 봇 매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자동 매매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또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관련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이제 QR코드를 가져다만 대시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신다면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한번 추가적인 내용들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들은 또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AI봇이 어떤 기준으로 또 방향성을 판단을 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더블록을 기준으로 해갖고는 진입 시점을 잡는다면 이제 그 진입 시점에서 매수를 잡을지 매도를 잡을지 그러니까 위를 바라볼지 아래를 바라볼지 그런 이제 방향성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보여지는 알고리즘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이제 하이킹 아시와 그리고 슈퍼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그대로 쓰지는 않고 이것을 이제 변형해서 저희가 최적화시키고 그 외에도 방향성 판단에 대한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는데 주요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이킨 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또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킨 아시는 소음과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이제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본어로 이제 평균 막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차트와 아래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차트는 이제 일반 캔들 차트입니다. 그러면 위아래 이제 어떤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가 좀 그 당시에 캔들로는 체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일반 캔들 차트를 이제 하이킹 아시 캔들 차트로 이렇게 바꿨을 때 보시면 이 상승 구간과 하강 구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흔들림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이킹 아시의 이 공식에 의해서 적용됐을 때 추세에 대한 명확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알고리즘적으로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해갖고 이 하이킹 아시에 대한 이제 간단한 공식인데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일반 차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화 시키고 이걸 통해 갖고 노이즈와 소음을 줄임으로써 시장이 상승을 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이제 쓰이는 그런 추세 판단에 도움이 되는 리소스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또
판단을 할 때 그 리소스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그럴 때 이제 슈퍼 트렌드라는 이제 차트가 있는데, 지표가 있는데, 이 슈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버 세반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건데, ATR을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ATR은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라고 그래갖고 변동성을 이제 판단하는데, ATR은 워낙 많이 쓰이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기반으로 해갖고 얼마나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그는 가중치를 주는 부분인데, 그 ATR가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이제 트렌드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들이 같이 이제 병합이 되면서 슈퍼 트렌드라는 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이 알고리즘이 되는데, 이 슈퍼 트렌드를 해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전체는 하락 방향인지 그런 건 상승 방향인지를 명확하게 또 표시가 됩니다. 이를 통해 갖고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종목의 흐름들이 상승 흐름인지 하락 흐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저희가 이제 슈퍼 트렌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입점을 판단할 때는 오더블록, 그리고 판단할 때,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판단할 때는 하이킹나시와 이제 슈퍼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갖고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외에도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킴으로써 시장에 이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AI는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변동성을 분석을 하고 또 이제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 식절을 하는지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잠깐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방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정확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표님의 매매봇에 좀 적응이 됐던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내용들은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전문. 예, 뭐 남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AI 보호세 수익률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네, 수익률을 그래서 이제 알려주세요. 수익률은 최근에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3세대 봇이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세대 봇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는데,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익률에 대한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해갖고 수익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극강의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우리가 또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어떤 지표들을 참고를 해야 하는지 어디서도 듣기 힘든 또 귀한 내용들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